지난주에 상하이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중문과를 나온 자부심이 있어서 현지인 맛집이나 핫플들만 쏙쏙 뽑아서 다녀온 2박 3일 상하이 여행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진짜 상해 여행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상하이 여행 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은 이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상하이에 입국할 때는 비행기에서 입국 신고서를 쓰셔야 하고요. 입국 신고서 뒷면도 쓰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중국에 처음으로 방문하시게 된다면 이런 기계에서 지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입국 심사는 요새 한국인이 워낙 많이 와서 물어보는 게 거의 없어요. 입국 심사를 하고 짐을 찾아서 시내로 갑니다. 상해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택시, 마그레브, 지하철, 공항버스입니다. 공항버스는 굳이 타실 필요가 없고 택시 아니면 마그레브를 타시게 되실 거예요. 마그레브는 고속철도인데 정말 빠르긴 하지만 가격이 50위안이라서 비싼 편이고 시내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똥양루역이라는 곳에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타던지 여기서 택시를 타던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사실 이 똥양루역까지 빠르게 간다고 해도 여기서 시내까지 환승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 때 짐 검사를 해야 되고 환승할 때 또 지하철 타면서 짐 검사를 또 하고 이런 게 정말 번거로워서 가급적 그냥 택시를 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후동공항에서滴滴 택시를 탈 때는 이 이헤일링 구역으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이 구역으로 부르면 택시가 옵니다. 그러면 구역을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탑승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택시를 타고 내린 뒤에 최종 금액을 결제하는 화면에서 이렇게 톨비와 파킹피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추가 비용이 나온 것 같다 한다면滴滴 화면에서 이 헬프를 누르면 상담원에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이걸 동의한 적이 없어 하면 없애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렇게 눈 뜨고 돈 뜯길 뻔 하신다면 상담원과 꼭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滴滴를 탈 때 일반으로 부르게 되면은 냄새나는 택시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감상 한 5대에서 6대 정도 탔을 때 한 대 정도는 담배 냄새가 나거나 진짜 엄청나게 찌든 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아예 복불복이어서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애초에 프리미어 택시를 부르시면 됩니다. 거의 모범 택시 같은 수준으로 깨끗하고 이렇게 물까지 제공되는 정말 깔끔한 차량을 타실 수 있습니다. 후동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마그레브를 이용하면 마그레브 50위안에 지하철 환승 비용 2위안 정도가 들고요. 택시로 이동하게 되면 100위안에서 150위안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2명 이상이면 무조건 택시를 타는 게 낫겠죠? 저는 프리미어 택시를 부르지 않고 그냥 일반 택시를 불렀는데 운이 안 좋게 냄새나는 택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가는데 음식 냄새인지 뭔지 모를 중국 특유의 냄새가 나면서 10년 전에 상해에 살았던 기억이랑 향수를 제 머릿속에 깊은 곳에서 꺼내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국이지 싶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숙소는 신천지 쪽에 진장 메트로폴로 호텔이었습니다. 1박에 10만원대에 깔끔하고 가성비 좋은 호텔이었고 신천지와 티엔즈팡에서 도보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 지역에 있어서 주변에 먹을 게 진짜 많아서 좋았던 호텔로 추천드립니다. 상해의 첫 끼는 한국분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점도덕에 가봤습니다.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한국인이 진짜 많이 오는지 밖에서부터 한국어가 써있더라고요. 호미창펑과 하가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필수 코스죠. 요새 뜨는 밀크티인 아마수작 밀크티를 먹어봤습니다. 인기가 진짜 많아서 위챗으로 미리 주문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위챗 카드가 갑자기 안 돼서 현장에서 알리페이로 스캔하고 대기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고 주변에 화메이 같은 구경할 곳이 많아서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날씨도 좋아서 산책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0분 정도 지나서 차례가 돼서 가보니까 그냥 밀크티 제조 공장이더라고요. 이제 중국에서도 그냥 밀크티는 레드오션인지 이렇게 수제로 직접 직원분들이 뭔가 곡물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제 느낌이 나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가보면 현지인이고 외국인이고 할 거 없이 다 이 메뉴를 먹고 있는데요. 안에 팥 같은 곡물이 씹히고 찰떡 모찌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 밀크티 한잔 하니까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의 포만감이 들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왔다면 꼭 들러봐야 할 상하이 임시정부로 갑니다. 입장료는 20위안이고 내부 촬영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임시정부였다니 정말 새삼스럽게 역사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상하이 임시정부 건물을 제외한 주변 건물들은 모두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유적만은 남겨주기를 바라며 구경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개발 때문에 이 유적지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상하이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우캉루로 걸어갑니다. 제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염없이 걸어 다니고 싶어서 여행을 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날씨도 정말 좋고 공기도 좋고 플라터너스 나무들이 쭉 늘어선 길거리에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중국어,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 길가에 앉아서 수다 떠는 할머니 무릎 위에 앉은 너무 귀여운 강아지, 중국 맞나 싶을 정도의 감성의 꽃집과 서점들을 보며 거리를 걷다 보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30분 정도 걸어서 용캉루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여유롭고 한적한 게 여기가 왜 하플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감성적인 곳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촌 같은 느낌인데 유럽풍 느낌이 섞여서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골목이었습니다. 감도가 이미 우리나라를 뛰어넘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캉맨션에 갔습니다. 정말 사진 찍으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끼리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DSLR을 가지고 있는 전문 업자들이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는데 한 장에 30위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밑져야 본전이지 하고 찍어봤는데 사진을 찍자마자 아이패드로 연결돼서 어플을 쓰는 것 같은데 저희 사진이 정말 지브리 풍으로 잘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장 다 샀습니다. 한 장에 30위안으로 총 60위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캉맨션 주변에 동북 음식으로 유명한 동북 사계 교자왕에 갔습니다. 맥주랑 꿔바로, 토마토 계란볶음을 시켜서 94위안이 나왔습니다. 꿔바로가 진짜 얇고 달달하고 신맛이 나는 제대로 된 꿔바로여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토마토 계란볶음도 집에서 해먹거나 우리나라에서 사 먹으면 절대 이 맛이 안 나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가지랑 감자를 같이 볶은 지삼선이나 볶음밥 같은 메뉴들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음 메뉴를 먹으러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캉루를 따라서 또 다른 하플인 안푸루까지 쭉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튼튼하시다면 가는 길도 너무 예쁘고 해서 걸어갈 만하긴 한데 아주 가깝지는 않아서 편한 신발을 신고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우캉루와 용캉루가 뭔가 편안하고 조용한 서촌 같은 느낌이었다면 안푸루는 요새 핫한 브랜드들이 다 모여있는 쇼핑거리 같은 느낌입니다. 안푸루에 브랜드 말빙 같은 상업화된 게 더 많아서 유명한 곰돌이 라떼나 이런 건 다 이쪽에 몰려있고 사람들도 훨씬 바글바글합니다. 이렇게 안푸루까지 구경하고 다음은 상하이의 또 다른 핫플이라는 난징시로의 장원에 가봤습니다. 옛날 건물들의 매력을 잘 살려서 정말 걷기 좋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몇 개 없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를 구경했습니다.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저녁을 먹으러 현지인 허거 맛집이라는 라오지우에 갔습니다. 백탕은 오리뼈, 홍탕은 마라를 골랐는데 백탕을 잘못 고르면 개구리탕을 고를 수도 있어서 꼭 주의하시고요. 홍탕은 가장 낮은 단계로 시켰는데도 진짜 매워서 받자마자 이 고추를 다 뺐는데도 정말 매웠어요. 꼭 미리 이렇게 고추를 다 빼놓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진짜 현지인 맛집답게 외국인이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서비스도 좋고 국물도 너무 맛있어서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각종 야채랑 소고기, 양고기를 시켰는데 다 맛있었지만 진짜 꼭 먹어봐야 할 게 이 새우 환자예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고 두 명이서 356위안이 나왔습니다. 알리페이로 결제할 때 200위안이 넘으면 3% 수수료 붙는 거 아시죠? 한 번에 모아서 결제하지 마시고 시킬 때마다 200위안이 좀 안 되게 조금씩 나누어 결제하시거나 아니면 결제할 때 200위안 미만으로 두 번 나눠서 결제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알리페이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맛있게 허거를 먹고 걸어서 와이탄까지 이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상하이 야경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람이 많아요. 금요일 저녁이랑 토요일 저녁에 둘 다 와이탄에 갔었는데 토요일 저녁에는 인파가 진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야경을 보고 와이탄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해서 쉬었습니다. 상하이 여행 둘째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루자주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황토강을 사이에 두고 동방명주가 있는 지역이 푸동, 반대편 와이탄 지역이 푸시인데요. 현대화와 발전의 끝판왕인 동방명주가 있는 지역이 이 푸동에 있는 루자주이 지역입니다. 숙소에서 루자주이까지 택시로 26위안이 나왔고 아침은 상해에 왔다면 꼭 한번 먹어줘야 되는 샤오양 청지엔에 갔습니다. 청지엔은 이런 동그란 모양의 상하이 지역의 만두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해서 촉촉한 게 진짜로 꼭 한 번만 먹어보세요. 3가지 종류의 청지엔이 있었는데 새우, 고기, 게살이었습니다. 이 3가지 종류가 섞인 세트 메뉴도 있으니까 혼자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세트 메뉴를 먹어보세요. 저희는 행복한 돼지라서 각각 한 그릇씩 시켜서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에는 통실한 새우가 꽉꽉 채워져 있었고 고기는 육즙이 진짜 미쳤습니다. 미리 국물을 안 빼고 그냥 깨물면 육즙이 사방으로 다 튀니까 꼭 주의하세요. 게살은 새로 나온 메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제 입에는 좀 느끼해서 새우랑 고기가 훨씬 잘 맞더라고요. 야채 1개랑 훈퉁까지 시켜서 총 104위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이신 커피도 가져야죠. 중국에는 중국 자체 커피 브랜드나 밀크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 다 먹어보기에도 2박 3일이 진짜 부족합니다. 열심히 먹어줘야 돼요. 여기서 유명한 게 자스민 티 베이스 라떼나 코코넛 라떼인데 둘 다 진짜 맛있으니까 한 번씩 꼭 먹어보세요. 그리고 미리 예약한 도운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도운 서점은 상하이타워 52층에 위치한 서점인데요. 상하이타워 전망대는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118층에 위치한 전망대를 방문하려면 입장권이 180위안으로 35,000원 정도 하는데 이 건물 52층에 위치한 도운 서점은 사전에 예약만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위챗을 통해서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예약하시면 되고 저희는 가장 첫 타임 시간대로 예약했습니다. 첫 타임 시간이 10시 반이라서 저희는 10시 2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입장하려는 줄이 쭉 서 있더라고요. 줄을 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서대로 이동하는데 서점에서 바로 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해야 뷰가 있는 곳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인 1메뉴 주문이 필수고 저희는 차 한 잔이랑 케이크를 구매했습니다. 창가 자리가 많지는 않은데 첫 타임으로 입장하면 좋은 점이 경쟁 없이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도운 서점에서 황토강을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내려가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디즈니 스토어를 구경하고 샤오미도 가서 보조 배터리도 1개 샀습니다. 살 게 많아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와이탄 지역으로 가볼 건데요. 지하철을 탈 수도 있지만 강을 건너는 유람선을 타고 갔습니다. 지하철이랑 똑같은 요금인 2위안으로 이렇게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진짜 홍콩만큼 좋더라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타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와이탄으로 넘어와서 게살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와이탄의 정말 멋진 건물 중 하나에 있는 리바이시에라는 식당인데요. 현지인 맛집이라 할 만큼 진짜 현지인들로 완전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번호표를 뽑고 20분 정도 기다려서 입장했습니다. 창가에 앉으면 뷰가 좋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선 앉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게살국수와 춘권, 맥주 한 병을 시켜서 202위안이 나왔습니다. 게살국수가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 비리지도 않고 게살에 밥 비벼 먹는 느낌으로 고소하고 담백한 게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진짜 맛있었고 다른 곳에서 잘 먹기 어려운 음식이라서 상해에 왔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북와이탄 지역으로 갔습니다. 상하이에서 동방명주 뷰를 감상하기 좋은 곳이 이 북와이탄인데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여유롭게 공원을 걸으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북와이탄의 매너커피가 가장 유명한데 날씨가 좋으면 꼭 매너커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길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 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 공원에서 동방명주 배경으로 인증샷을 꼭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 상하이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잘 정돈되어 있고 와이탄만큼 사람이 많지도 않아서 동방명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여기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잠깐 짬을 내서 주변의 마트에 갔습니다. 상하이에 가시면 보통 따룬파 마트로 택시 타고 많이 가시는데 따룬파는 시내에서도 꽤 떨어져 있어서 굳이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된다는 게 좀 귀찮죠? 오늘 보여드리는 하마 선생이나 동네의 슈퍼마켓인 리엔화도 따룬파만큼 큰 슈퍼는 아니지만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어서 지도로 검색해보고 근처에 있는 곳으로 방문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하마 선생은 귀여운 하마 모양 마스코트가 있는 슈퍼마켓인데 내부도 진짜 깔끔하고 귀여운 하마 모양이 그려진 좋은 PB 상품들도 많이 살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거의 먹기 위한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녁은 인민광장에 있는 양꼬치집 하푸어 드링크로 갔습니다. 웨이팅이 꽤 있었는데 다행히 2인 자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상하이에서 양꼬치 하면 유명한 두 군데가 하푸어 드링크랑 헌지우 이치엔이 있는데요. 헌지우 이치엔은 하이디라오 느낌으로 깔끔하고 서비스 좋은 정갈한 양꼬치집 느낌이고 하푸어 드링크는 조금 더 로컬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는 비슷한데 헌지우 이치엔은 양꼬치를 테이블에서 굽고 하푸어 드링크는 구워서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푸어 드링크에서는 이렇게 마라탕도 팔고 있어서 중국에서 마라탕을 먹어보고 싶으시다면 같이 주문해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꼬치집이 많기는 한데 이렇게 부추랑 빵을 같이 파는 곳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이게 진짜로 맛있으니까 중국에서 양꼬치집 가시면 꼭 이렇게 주문해서 같이 먹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산책하면서 야경을 보러 갑니다. 인민광장에서 와이탄 쪽으로 갈 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루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을 따라 쭉 걸어가는 길이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한 낭만적이고 멋진 길이라서 꼭 이 길로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와이탄의 옛날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산책길이에요. 가다 보면 상하이 야경 명소로도 유명한 상하이 박물관도 지날 수 있고 동방명주 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황푸공원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황푸공원에서는 또 이 멋진 동방명주의 야경을 볼 수 있는데요. 상하이에서 야경 명소라고 할 만한 곳이 아까 소개드렸던 북와이탄이나 이 황푸공원 아니면 와이탄인데 와이탄보다는 북와이탄이나 황푸공원에서 구경하는 동방명주 뷰가 멋지기도 하고 또 사람도 와이탄처럼 많지 않아서 이 두 군데에서 야경을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금요일 저녁에 와이탄 인파가 진짜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특별한 공휴일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인파가 진짜 개미떼만큼 많아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으로는 숙소 근처에 지엔핑 집에 있는데요. 이 지엔핑도 진짜 맛있어서 숙소 주변에 찾아서 꼭 한번 먹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샹차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무야오 샹차이라고 말해서 샹차이를 빼달라고 말씀드렸고 감자채가 있어서 감자채를 추가했습니다. 이 감자채가 진짜 맛있어서 있으면 꼭 한번 추가해서 먹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숙소 근처에 이렇게 베이징 덕을 저렴하게 테이크아웃해서 먹을 수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비싼 돈 주고 먹지 마시고 이 숙소에 머무시는 분들이면 꼭 한번 테이크아웃해서 먹어보세요. 또 꼭 먹어봐야 될 커피인 매너커피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신천지도 산책하고 티엔즈팡까지 걸어갔습니다. 티엔즈팡 앞에 쇼핑몰에 가면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릴리안 베이커리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역사가 20년이 된 에그타르트 가게인데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역사가 오래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카오나 홍콩의 에그타르트 뺨치니까 진짜 꼭 한번 먹어보세요. 에그타르트를 먹고 패왕차이에서도 밀크티 한 잔 꼭 해줘야겠죠? 그렇게 밀크티까지 마신 다음에 티엔즈팡을 간단하게 둘러봤습니다. 상하이 마그넷이나 블렌버니, 따바이투, 칭즈 핸드크림 같은 유명한 모든 샵들이 티엔즈팡에 다 모여 있어서 상하이 여행 마지막 코스로 방문해서 기념품 쇼핑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마지막 식사로는 호텔 앞에 있는 마마지아에 갔습니다. 이 마마지아는 가족분들끼리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현지인 맛집인 게 외국인이 또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마파두부랑 홍소육, 어양가지 요리를 시켰는데요. 다 너무 맛있었지만 특히 마파두부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마파두부 먹으면 왜 이런 맛이 안 날까요? 제대로 된 마라 맛을 느낄 수 있는 마파두부로 밥 한 공기 뚝딱 하고 마지막으로 근처의 네일샵에 젤네일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런 네일샵에서 따종 디엠핑으로 예약하면 네일을 싸게 받을 수 있는데요. 정가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따종 디엠핑으로 첫 번째 구매 할인을 받으면 이런 젤 네일을 150위안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게 받을 수 있어서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중국에서 네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중국 N회차 방문, 현지인 맛집으로 꽉꽉 채운 중국 상하이 2박 3일 먹보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다녀온 상하이 여행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데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상하이 여행 비서로 준비하시면 정말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상하이 여행 비서는 어려운 숙소 예약부터 현지에서 지도로 길 찾는 방법, 택시 이용하는 방법, 꼭 가봐야 할 곳들의 복사 가능한 중국어 이름과 클릭만 하면 바로 고덕 지도로 연결되는 링크, 안 챙기면 후회하는 준비물까지 중국 여행 중에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행 비서 가이드북인데요. 고정 댓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상하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